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영서 전역에 한파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평창과 횡성이 영하 15도를 기록했고 원주가 영하 12도, 영월이 영하 14도를 기록한 데 이어 내일 아침도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도 영하 6도 안팎에 머물러 하루 종일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한파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가 광역 행정 통합으로 하는 통합특별시에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이전하고 각종 지원을 집중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 광역시와 통합이 어려운 강원권이 공공기관 이전 불이익을 비롯해 정책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구선 기자입니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떠오른 행정통합. 정부가 광역시와 도가 하나가 되는 통합특별시에 막대한 재정 지원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한다고 밝히면서 대전과 충남, 광주와 전남은 물론 대구와 경북에서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통합할 광역시가 없는 강원도가 정부 정책에서 뒷전으로 밀리는 거 아니냐는 위기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공공기관 이전부터 강원 원주 혁신도시가 소외받는 거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좀 몰아서 하되 광역 통합을 하는 데는 좀 우선적으로 더 많이 집중해서 보내자. 이러면 이제 유인이 생기잖아요. 지역 주력 산업인 디지털 헬스케어와 반도체를 비롯해 R&D 연관기관 65곳을 선정해 집중 유치 공약을 펴고 있는 원주시로선 다소 불리한 상황이지만 이미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는 부지 190만 제곱미터, 혁신도시 건물 공실 2만 4천 제곱미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2차 이전 겸 혁신도시 원주에서 공공기관이 이전이 되면서 혁신도시 정지 여건이 완성이 되고 지역 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서 대통령이 먼저 공공기관을 흩어놓으면 효과가 없다고 밝힌 데다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이전 선호도가 높은 원주의 강점을 부각해야 합니다. 현재 있는 기관과의 연결성과 연계성 그런 걸 통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들을 리스트업을 좀 하고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면은 이게 유치 못할 일은 없는 거죠. 자칫 정책 중점이 광역시와 합쳐지는 5극에 쏠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 강원과 전북, 제주 이렇게 3특이 공동 대응을 이어가야 한다는 제안도 나옵니다. 기관들이 자칫하면은 행정통합 대상 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3특이 같이 공동 보조를 맞춰서 강원과 제주, 세종, 전북으로 구성된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오늘 강원도청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우선 지원으로 인해 기존 특별자치도가 공공기관 이전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정부가 지역의사제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족한 의사를 충원하기 위한 의대 증원에는 지역의사제 전형을 적용키로 했는데요. 무엇이 달라졌고 또 지역 의료계의 반응은 어떤지를 살펴봤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될 지역의사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지역의사제는 졸업 후 지역에서 10년을 의무 근무하는 조건으로 등록금과 학비 등을 지원받는 제도로 정부는 지난해 말 입법을 완료하고 시행령 등을 준비해왔습니다. 정부는 의사인력 추계에 따른 2027년 이후 의대 증원부는 지역의사제를 적용해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37년 최소 2,500명에서 최대 4,8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하려면 지역의대가 있는 권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고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대입을 치르는 2033학년도 입시부터는 중학교도 비수도권에서 졸업해야 합니다. 강원도는 연세대 원주의대를 포함해 4개 의대에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이 적용되고 원주권, 영월권을 비롯한 6개 권역에서 각각 선발이 이뤄집니다. 졸업 후 10년 의무 근무도 고등학교 소재지가 있는 권역에서 하게 되는데 지역 내 대도시 쏠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지역 공공의료계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희 공공의료기관은 의사 수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 이런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앞으로 10년 후라도 이런 의사 인력 확보에 전문의 과정을 꼭 밟아야 한다는 의무 과정이 없습니다. 의무 항목이 없어서 그들이 일반의만 가지고 그냥 나가버리면은 사실은 지역의 공공병원으로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다는 하나의 우려가 있고요. 지역의사가 전문의를 딴다고 해도 의무근무 기간에 수련의 기간이 포함돼 있어 막상 전문의로서 근무 기간은 길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열악한 정주 여건 때문에 의무근무 후 의사들이 지역을 떠날 거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나아가 의사 스스로가 지역에 남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키오스크를 전면 도입하면서 매표 창구를 모두 폐쇄했던 원주 종합버스 터미널이 위법성을 지적하는 MBC 보도 이후 다시금 매표 창구를 운영키로 했습니다. 원주 종합버스 터미널은 매표 창구 설치를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이번 주 안에 1개 매표 창구를 다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원주시에 밝혔습니다. 원주 종합버스 터미널은 최소 1개 매표 창구를 운영해야 한다는 법을 위반하고 지난달부터 전면 무인화를 시행했고 노인층을 위주로 큰 혼란을 빚어왔습니다. 보조금 부정사용 의혹을 받는 로드FC에 대해 2차례 수사 의뢰를 했던 원주시가 최근 경찰이 불이권 결정을 내린 아마추어 대회 참가비와 관련해 수익금 환수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경찰의 불이권 결정과는 별개로 보조금 관련법과 원주시의 관리 지침에 따라 보조금 사업에서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수익인 아마추어 대회 참가비 2,600만 원을 환수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된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익금은 보조금으로 볼 수 없고 수익금이 부정하게 사용됐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어 증거 불충분으로 불이권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법과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던 속초의 랜드마크 속초아이가 철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속초시가 사업자에게 내린 철거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속초에 조성된 65m 높이의 대관람차 속초아이. 개장 1년여 만에 100만 명이 찾을 정도로 속초를 대표하는 관광시설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엔 특혜와 불법 의혹이 있었습니다. 민선 측이 속초시가 사업자 선정에 특정 업체를 밀어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평가 기준을 임의로 바꿔 재무 상태가 상대적으로 부실한 업체를 선정한 것이 감사원에 적발된 겁니다. 또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자연녹지 지역에 시설을 조성하고 탑승장을 가설 건축물로 둔갑시켜 공유 수면에 지은 것도 행안부 감찰에서 드러났습니다. 전임 시장과 당시 관광과장이 깊이 관여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민선 8기 속초시는 위법 행위를 바로잡겠다며 대관람차 해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를 두고 사업자는 행정을 신뢰하며 진행한 사업을 취소하는 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사업자의 행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관람차를 철거하도록 한 겁니다. 속초시는 행정처분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법 사항을 바로잡고 공정하게 투명한 행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속초시의 노력이 정당했다라고 법원이 인정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관람차의 실제 철거 여부는 상당 기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사업자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하겠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대관람차의 존폐 여부를 놓고 2심 법원 등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대관람차 사업자 선정에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한 김철수 전임 속초시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경찰이 40대 남성을 살해한 20대 남성을 오늘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6일 오후 6시 40분쯤 원주시 태장동의 한 아파트에 택배기사로 위장해 침입한 뒤 집에 있던 피해자의 모친을 제압하고 피해자가 귀가하길 기다렸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살인, 특수주거침입, 특수상해, 감금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지인 관계인 남성이 자신을 괴롭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원주시 호저면의 야생조류 피해사체에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인근 농장에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원주시는 반경 10km 지점을 방역대로 설정하고 집중적인 소독과 예찰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다음 달 6일까지 인근 4개 전업, 양계 농가 13만 8천 마리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지난 19일 비슷한 장소에서 폐사체 한 마리가 더 발견돼 내일쯤 고병원성 여부가 판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원주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22년 이후 4년 만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계 가톨릭 청년들의 축제인 세계 청년대회 WYD가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가운데 대회 상징물인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가 오늘 천주교 원주교구 주교좌인 원동성당에서 전국 교구 순례를 시작합니다. 교구 순례는 원주교구를 시작으로 전국 15개 교구를 거쳐 내년 5월 30일 전주교구에서 그 여정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교구 순례를 마친 뒤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는 교황이 참가하는 2027년 세계 청년대회가 열리는 서울로 옮겨지게 됩니다. 영월군이 별마로 천문대 등 세계 관광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시설 내 카페 음료 할인 이벤트를 상반기까지 연장합니다. 대상 시설은 별마로 천문대와 동굴생태관, 김삿간 문학관으로서 전국 국립박물관 무료 관람 프로젝트에 따라 오는 6월까지 무료로 개방됩니다. 또 복례산 정상 별마로 천문대 카페도 같은 기간 제조 음료를 할인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비수기 관람객들을 유치하고 신규 관광객들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습니다. 횡성군이 마을 환경정비와 실버 순찰대 등 노인 일자리 사업에 4천 명을 투입합니다. 횡성군은 환경정비와 실버 순찰, 지역 아동센터 돌봄 지원, 독거노인 말버타기 등 올해 30여 가지 노인 일자리 사업에 4,009명을 투입하고 157억 원을 집행합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